이틀째 폭설이 내리며 경기 수원에서는 4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폭설로 인한 안전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공화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중대본 비상근무는 해제가 됐는데 이번 폭설로 정부가 한때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졌던 경계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계 단계는 그 폭설로 인해서 예. 주요 인프라와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령이 되는데요. 네. 이는 도로라든가 항공, 철도 등 주요 교통망이 마비되거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가동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피해가 심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상대응 단계를 3단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잖아요. 폭설 때문에 3단계가 가동된 게 12년 만이라고요? 네. 이번 예. 폭설로 경기도 전역에 평균 30에서 40cm 정도 이상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특히 서부권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강설량을 보였고요. 도로교통과 교통혼잡도 아주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붕괴 사고 등 각별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눈이 습설,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은 눈이라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건설과 습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은 쉽게 말하면 마른 눈입니다. 가볍고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내리는 반면에 습설은 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온이 영상에 가까울 때 주로 이게 습설이 내리는데요. 네. 구조물에 큰 하중을 주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습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습기 머금고 있으면 무겁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예. 그 건설 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면적에 50cm의 습설이 쌓이면 무게만 해도 약 5톤에 이른다는 그런 예.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후된 건물이나 약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붕괴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습설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무도 쓰러지고 이 마트나 공장, 시장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제설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건데 이렇게 천장에 쌓인 눈들은 어떻게 치워야 하는 걸까요? 일단 긴 막대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전문 작업자를 통해서 하중이 가중되지 않도록 네.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작업 중에는 안전장비, 안전모라든가 이런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에어건이 있다면 네. 공기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에어건이 있다면 에어건을 사용해서 눈을 불어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습설이 건설보다 3배가 무거운데 이 정도 무게라면 특히 농가에서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대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축사나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물보다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기둥을 보강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중 분산을 위해서 가운데 지지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네. 사전에 비닐에 눈이 잘 미끄러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를 이렇게 높게 조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몇몇 전문가분들이 눈이 그쳤지만 우산을 쓰고 다닐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좀 하시거든요. 그게 쌓인 눈 때문에 그게 뭐 떨어져서 다칠까 봐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산은 떨어지는 눈이나 낙설로 인한 머리 부상을 예방하는데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건물 주변에서는 우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가능하면 높은 건물일수록 그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붕에 있는 눈도 빨리빨리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고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 눈에 의한 사고도 좀 주의를 해야 할 텐데 근데 무엇보다 비가 그친 뒤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뭐 블랙아이스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빙판길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눈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피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행자 같은 경우는 빙판길에서
발을 이렇게 끌듯이 걷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큰 길가나 대로변은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좁은 골목 그리고 비포장 도로 이런 곳들은 여전히 눈을 다 미처 치우지 못한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로 큰 도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너무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 집 앞 눈은 내가 직접 치우는 그런 성숙한 그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경우에도 몇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예. 앞서 블랙아이스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또 해주셨지만 원주시에서 무려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게 얼음이 형성되다 보니까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운 날씨나 밤, 새벽 운행할 때 특별히 주의를 예.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날이 어두워지면 맨눈으로는 잘 구분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럴 때 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시죠. 일단 블랙아이스나 눈길 사고 시에는 혹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먼저 비상등을 빨리 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119에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예. 다른 차량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삼각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건 사고가 났을 때 그렇고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천천히 서행하고 급브레이크를 피하고 가능하면 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꼭 지켜야 할 안전사고 예방 수칙 같은 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눈이 막 많이 올 때는 예.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빈 판길에서는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고 차량을 운행할 때도 가능하면 저속 주행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안전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고요. 우석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하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